다음은 자이스토리 생명과학 문제입니다. 생명과학 챕터 혈당량 유지 문제 중 하나고요. G23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2022년 9월 평가원 5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 섭취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는 간에서 니은에 의해 촉진되는 물질 A에서 B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인슐린, 글루카곤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A와 B는 포도당과 글리코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는 가를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가의 그림을 먼저 해석하자면 탄수화물 섭취 후 기억의 농도가 매우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은 즉 당으로 전환이 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따라서 기억은 당을 좀 줄여주는 인슐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자동적으로 글루카곤이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 나를 해석하겠습니다. 나에서는 A에서 B로 이동할 때 니은의 도움을 받습니다. 니은은 글루카곤이므로 글리코젠에서 포도당으로 이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보기. 비읍은 글리코젠이다. 아닙니다. 니은의 보기. 니은 혈중 포도당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방금 식사를 했기 때문에 포도당 농도는 여기가 한 50이 될 것이고 T2가 됐을 때 포도당 농도는 2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입니다. 다음은 디귿봉입니다. 기억과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맞습니다. 모든 호르몬은 기량적, 그 다음에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G24입니다. 출처는 2021년도 3월 교육청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포도당 용액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의 농도와 호르몬 기억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은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입니다. 먼저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해야겠죠? 포도당 용액 섭취 후 포도당이 높아졌고 표시를 안 했군요. 이 글루카곤은 인슐린 중 하나. 그 다음 바로 기억의 농도도 올랐다가 내려갔습니다. 포도당을 먹었을 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이제 인슐린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인슐린이 됩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글루카곤이다. 아니고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기억이 나온다. 맞습니다. 1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이 일어난다. 인슐린의 성질은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디귿 보기는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다음은 G25 문제입니다. 출처는 22학년도 실시 3월 합평 문제 중 10번입니다. 그림 가는 사람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을 나는 가에서 일어나는 물질 A와 B 사이를 전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고 A와 B는 각각 포도당과 글리코젠 중 하나입니다. 기억은 과정 1을, 여기는 기억 1이고 니은은 과정 2를 촉진합니다. 이제 문제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가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림 가 같은 경우 이자에서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이 생성됩니다. 이자에서 베타세포는 인슐린이 생성됩니다. 니은은 인슐린이므로 B에서 인슐린은 죄송합니다. 이제 B에서 A로 갈 때 인슐린이 이 작용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인슐린의 특성 중 하나는 인슐린의 특성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주므로 B는 포도당, A는 글리코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보기를 해석하겠습니다. B는 글리코젠이다. 아닙니다. 니은은 세포로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맞습니다. 디귿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1이 촉진된다. 아닙니다. 정답은 2번. 다음은 G26번입니다.
출처는 23학년도 대비 9월 모평 10번 문제. 2024학년도 대비 9월 모평 중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정상인이 1과 2일 때 혈중 글루카곤 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과 2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 포도당 농도가 낮은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카곤 농도고요. 이제 글루카곤 농도가 높아질 때는 글루카곤 농도가 높아집니다.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1 같은 경우 포도당이 낮은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2는 자동적으로 포도당이 높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제 보기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은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상태이다. 아닙니다. 니은 이자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맞습니다. 디귿 T1일 때 혈중 글루카곤 농도 대 분의 혈중 인슐린 농도는 1가 2보다 크다. 여기 분수 문제는 분모를 해석하는 것이 빠르므로 혈중 글루카곤 농도만 확인하겠습니다. 1 같은 경우 인슐린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적어도 10이 될 것입니다. 2 같은 경우 혈중 포도당 상태가 높기 때문에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1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가 2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G27번 문제입니다. 출처는 2023학년도 대비 6월 모평 1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는 이자의 세포 X와 Y에서 분비되는 기억과 니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X와 Y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그림은 가를 먼저 해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림 가를 해석해보자면 탄수화물 섭취 후 기억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키는 인슐린이 기억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자동적으로 니은은 글루카곤이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나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기억은 인슐린이죠. 인슐린은 이자 베타세포에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Y는 자동적으로 알파세포가 됩니다. 이제 보기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맞습니다. 무조건 기량적 혹은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니은은 간에서 포도당인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작용을 촉진한다. 니은은 글루카곤이므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슐린이죠. 디귿 X는 알파세포입니다. 아닙니다. X는 베타세포입니다. 따라서 기억인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얘는 국제 결혼이야? 씨, 촬영되고 있었네. 뭐 상관없겠죠. 어차피 볼 사람도 없겠고. 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39번 주제는 3텀 유지입니다. 출처는 2018학년도 3월 교육청 1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호르몬 엑소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혈액량이 정상일 때 기억과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X 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은 혈액량이 정상일 때보다 증가한 상태 혹은 감소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지워줬고 보기입니다. 여기서는 뭘 해석하냐? 저는 가부터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가를 먼저 해석하자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호르몬 X가 나오고 콩팥으로 바로 표적기관이 콩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혈중 성투압 변화가 다시 생겨서 뭐 후엽에 다시 가게 되겠죠. 알다시피 X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암기했다면 항인효 호르몬입니다. 됐고요. 이제 나를 해석하겠습니다. 혈중 X 농도, 항인효 농도에 따른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정상인 같은 경우 항인효 농도가 이제 정상인 혈장 성투압이 좀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혈장 성투압을 혈장 성투압이 조금밖에 없는데도 항인효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억 같은 경우 혈액량이 정상보다 많이 감소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가 많이 없으니까 삼투압이 조금만 있어도 피를 많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니까요. 물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혈중 X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기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X는 항인효 호르몬이다. 맞고요. 기억은 혈액량이 정상일 때보다 감소한 상태. 맞습니다. 디귿 혈액량이 정상일 때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가 P2보다 많다. P1이 여기고 P2가 있는데 혈중 성투압이 많이 높아지니까 오줌 생성량은 P1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P2는 물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물 빼는 거 멈춰야 되니까 항인효 호르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인효 호르몬이 높아지니까 오줌 생성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P1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네, 다음은 G40번 문제입니다. 주제는 아직 3텀 유지 문제고요. 출처는 2018년도 9월 평가한 16번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3텀 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P킬러 중에 난이도가 꽤 까다롭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아닌 분은 아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았지만 그래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동물에서의 전체 혈액량이 정상 상태일 때와 기억일 때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인 상태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나는 정상 상태인 동물에게 물과 소금물을 순서대로 투여할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아시겠죠? 기억은 정상 상태보다 전체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 혹은 감소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보도록 하고요.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인효 호르몬이겠죠. 그리고 X 그다음 항인효 호르몬이고 이제 혈중 항인효 호르몬이 정상 상태일 때 항인효 호르몬이 1대 1대를 해석합시다. 1대 가장 정확하니까 혈장 삼투압은 5겠고 얘는 10이겠죠. 그러면 이제 삼투압이 매우 높은데도 이제 항인효 호르몬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체 혈액량보다 증가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생성량 나는 해석할 게 딱히 없어 보이고요. 이제 문제를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정상 상태보다 전체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이다. 맞고요. 니은 기억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다. 기억 상태가 많을 때니까 P1일 때가 P2일 때가 많다.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요. 정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 X, 즉 항뇨 호르몬의 혈중 농도는 T2일 때가 T2가 뭐죠? 소금물을 먹었을 때가 T1보다 높다. T1 같은 경우 이제 물을 빼내야 되니까 혈중 호르몬 농도가 한 5 정도 되고요. T1 같은 경우 물을 진짜 계속 빼야 되니까 한 1 정도 되겠네요. T2일 때가 T1보다 높다.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다음은 G41번입니다. 주제는 아직 혈장 첨탑 문제고요. 이제 출처는 2017학년도 4월 평가교육청 14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호르몬 X의 분비와 작용을, 나는 정상인이 물 1리터를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오줌 생성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가를 먼저 해석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림가 자엑스토니까 똑같겠지. 네, 그림가는 호르몬 X니까 항인이 호르몬이겠죠. 나는 딱히 해석할 게 없어 보이네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X의 표적기관은 네오스제 후엽이다. 미친 거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분비기관입니다. 분비기관이 네오스제 후엽이고 표적기관이 이제 콩팥. 이걸 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4월이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4월은 교육청은 딱히 이것저것 많이 내니까 살짝 교육청은 살짝 뭐 느낌이냐? 그 내신이랑 이제 풀다 보니까 내신이랑 이제 엔제 사설이라 하죠. 사설 느낌이 많이 드는 문제를 냅니다. 그렇다고 아예 얻을 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예 쓰레기다 이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억은 아니다. 기억 아니고요. 혈중 항인효의 농도는 물 섭취 시점보다 T1일 때가 낮다. 물 섭취 시점이 항인효 호르몬은 한 1이겠고요. T1일 때는 물 시점이네. 시점 죄송합니다. 시점은 한 많이 필요가 5 정도 되고 이니까 낮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디귿 혈중 삼투압은 T2가 T2일 때보다 T3가 낮다. T1일 때가 잠시만요. 지금 내가 안 들어와서. X의 농도. 혈중 삼투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P의 농도니까 T2일 때는 P의 농도가 한 5 되겠고 이제 2 되겠고 T1일 때는 물을 다 빼냈을 상태니까 다시 혈장 삼투압은 높아지게 됐죠. 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잠시만요. 니은을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혈중 X의 농도는 항인효 호르몬이죠.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는 물 섭취 시점, 즉 한 7 정도 되겠고 T1이 한 5 정도 되겠네요. T1 때가 낫다. 제가 보다 낫다를 가 낫다를 좀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니은이 맞아요. 정답은 2번이다. 아이고. G42번 주제는 혈장 삼투압 주제입니다. 출처는 2017학년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혈중 ADH 농도에 따른 니은 삼투압에 대한 기억의 삼투압비를 역시 수능이죠. 나는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장과 오줌 삼투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혈장과 오줌 삼투압 오줌 중 하나다. 먼저 고풍스럽게 가를 먼저 해석해야겠죠. 혈중 농도가 높아질 경우 이제 니은분의 기억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삼투압인가 농도예요. 삼투압이 즉 농도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은 잘 알다 싶겠죠.
즉 ADH 농도가 높아질수록 니은분의 기억도 높아져야 하니까 높아져야 하는데 먼저 그러면 ADH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ADH 농도가 높아지면 오줌은 적게 나오겠죠. 그 다음 오줌은 적게 나오고 혈장은 ADH가 높으면 조금 높아집니다. 조금 높아진다. 왜 두 개 칠했네. 아무튼 뭐 조금 높아집니다. 따라서 니은분의 기억이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니은은 오줌, 기억은 혈장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하번의 ADH 분비를 추천한다. 맞고요. 니은 오줌이다. 니은 오줌이다. 맞고요. 오줌 생성량분의 ADH 농도는 구간 1과 2보다 크다. 2에서보다 크다. 잠시 해석을 해보자면 구간 1 같은 경우에는 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오줌 생성량이 매우 많아질 겁니다. 그럼 한 50 되겠죠. 구간 2는 오줌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테니까 이제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구간 1과 2보다 크다는 것은 틀린 보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귿 몇 번일까요? 3번이죠. 다음은 G43 주제는 혈장섬탑 문제입니다. 출처는 2020 3학년도 대비 수능 8번입니다. 네. 잘 보던 문제죠. 수능 8번 문제네요. 어이씨, 역시 저는. 그림은 사람 원과 2에서 전체 혈액량의 변화에 따른 혈중 ADH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1과 2는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과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그림을 먼저 그러면 보니까 해석을 해야겠죠. 해석을 해봅시다. 순수하게 ADH 농도가 변화량이네요. 네, ADH 농도가 많이 높아질수록 잠깐만. 여기 이걸 해서 변화량인가? 이게 왜 1내 그거지? 내가 못 푸는 건가? H 농도가 매우 높아진데 오이씨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람 가지고 H 농도 이게 기본이겠고 이게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정상이겠고 얘는 그럼 과다하겠네요. 왜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보다 덜 줄어들고 많이 늘어나니까 2는 과다, 1번은 정상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보기를 보겠습니다. ADH는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맞고요. 2는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 아니고요. 1에서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V1대가 V2보다 많다. 네. 일단은 V1이 어딨냐? V1 같은 경우 ADH가 적게 나오므로 오줌 생성량은 많이 나오겠네요. 한 5 정도 칩시다. V2 같은 경우 이제 얘보다 H 농도가 좀 높아졌으니까 오줌 생성량은 한 2 정도 되겠네요. 따라서 V1일 때가 2일 때보다 많다라는 것은 옳은 보기입니다. 정답은 기억디귿 3번. 네, G44번을 마지막으로 지금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혈장센터 말고 이제 다른 문제 뭐 유전 분열이랑 막 그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로 하고 기본 문제는 끝내야겠네요. G44 주제는 혈장센터 문제입니다. 출처는 2027년 9월 평가원 12번 문제입니다. 네, 문제를 해석합시다. 어떤 정상동물에게 다량의 물을 섭취시키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호르몬 X를 혈관에 투여합니다. 호르몬 X 같은 경우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림은 이 동물의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을 먹고 슉슉슉 네.
뭐 알죠? 기억 x를 투여했더니 줄어들고 네.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엽에서 나오는 항인형 호르몬이겠죠. 항인형 호르몬을 투여했으니까 많이 나오겠으니까 오줌이 확 주겠네. 맞네요. 네. 이제 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의 표적 기간은 콩팥이다. 맞고요. 표적 기간이죠. 네, 정확히 맞아요. 일장섬탑은 T1일 때가 T1일 때는 한 1 정도 있고 T2일 때보다 높다. T1일 때 한 5 정도 되고 T2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귿 마지막 디귿 보입니다. 승선은 오줌의 섬탑은 T3일 때보다 T2가 더 높다. 오줌의 섬탑은 T3일 때 한 항인용 호르몬을 투여했으니까 보내지 마세요 하니까 한 5 정도 되고 T2일 때는 한 2 정도 될 테니까 맞네요. 디귿 또 맞. 잠시만요. 혈장섬탑 잠시만요. 이건 니은이 잘못됐네요. 혈장섬탑은 T1일 때보다 혈장섬탑이니까 혈액의 양은 5 되고 물 먹었으니까 T3일 때 항인효 농도는 그렇게 투했는데 잠깐만 T2일 때가 T2일 때가 높다. 아이고 제가 또 잘못 해석했네요. 여러분 저처럼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와 자꾸 이번 걸 계속 틀리네. 보다랑 가가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보다랑 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알게 해준 문제였습니다. 이래서 별 두 개였구나. 보다 T1일 때가 높다. 보다 T2 때가 T3 때보다 T2 때가 높다. 이는 거꾸로 해석이 되겠죠. 네, 그러면 둘 다 틀렸다는 것은 한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다시 해석을 해도 아니고 그건 니은도 아니고 T3 때 T2일 때도 아니고 정답은 1번이겠네요. 기억입니다. 이상으로 자이스토리 혈장섬탑 그리고 체온의 변화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